안녕하세요. 경리랑 예상팀장 권승철입니다. 전일 경주는 어떠셨습니까? 대박까지는 나오질 않았습니다만 각급별로 한경주 씨는 배당이 나왔습니다. 광명 특성급 15경주 연이틀 성낙승이 참으로 힘든 경주를 펼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간신히 박철성을 넘어서긴 했습니다만 다리 상태가 상당히 무거워 보여줬습니다. 결승전도 딱히 연대 세력도 없고 연이틀 선수들에게 각인시킬 정도의 몸 상태를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에 결승전도 상당히 좀 힘든 싸움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광명 우스급 8경주도 김명섭이 고유한만 적절하게 견제 나갔었다면 최병길 추입하면서 배당을 만들 수 있었을 것 같은데요. 추입은커녕 오히려 고유한에게 추입을 허용하다 보니까 김명섭과 최병길의 동반 입상을 노려봤었었는데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대부분 타협하는 경주 운영을 펼쳐나가면서 안정적으로 경주가 마무리가 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후착 변수도 몇 경주 있었고요. 전체적으로 토요일 경주는 저배당 기조로 마무리가 되면서 일요 경주는 까다롭게 짜여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승전은 아무래도 비슷한 기량의 선수들이 라인 대결을 펼쳐나갈 수 있게 짜여진 상황이라는 점에서 쉽지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일요 경주도 또 부진했던 선수들의 맞대결 펼쳐나가는 경주도 많고요. 편성에 따라서는 또 파업과 비파업으로 신경전 펼쳐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과감한 전략도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부터 20일까지 2주간 전체 경주가 총 20경주에서 17경주로 줄어들게 됩니다. 우수급은 6경주로 동일하고요. 특성급이 4경주에서 3경주, 선발급이 5경주에서 3경주로 들게 됐습니다. 이 점 때문에 방송을 어떻게 해야 될지 좀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좀 조언을 구하고자 말씀을 드리는데요. 선발이 3경주는 선발급 3경주는 와 특성급 3경주를 함께 좀 편성해서 하나의 방송으로 하려고 하니까 뭔가 좀 급이 달라서 설명해 드리기도 좀 애매모호합니다. 특성급은 몰라도 선발급 3경주는 또 다소 좀 짧은 경향이 있어서 그냥 광명만 선발급 3경주만 해설 방송을 할지 아니면 지방 선발급 2경주 포함해서 선발급 5경주를 편성해 나갈지 고민이 많이 되는데요. 댓글을 남겨주시게 되면 적극 참조를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경주 분석에 도움이 되시는 방향으로 결정을 해드리겠습니다. 댓글이 없으면 그냥 선발급 3경주, 광명 3경주만 할 수도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경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승전 진출에 실패한 여동안을 제외하고는 변수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상당히 좀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발급 1경주는 힘에서 앞선 박찬수가 유리한 경주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노장 선수들과 경합이기 때문에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무난하게 우승을 찾아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문제는 박찬수의 뒤를 누가 마크해 나갈 수 있느냐 후착 찾기 경주가 될 것 같은데요. 신영극이라든지 허내가 좀 더 유리해 보인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선발급 2경주는 추입형인 신익희와 주드럭 발에 나갈 수 있는 김범중의 맞대결입니다. 일명 창과 방패의 대결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노장인 신익희의 추입이냐 아니면 힘으로 버텨낼 수 있는 선수냐가 김범중이냐가 관건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김범중이 아무래도 자랑 능력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신익희만 견제해 나간다면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유리한 입장에서 경주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맞대결도 가능할 것 같은데 타협점만 찾아 나간다면 복승이 좀 안정감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주는 정창권이 유리해 보입니다. 하지만 정창권의 기여가 3.86밖에 안 됩니다. 지난 회차 2려 경주 때도 상당히 좀 이변의 빌미를 제공했었던 정창건이라는 점에서 이번 편성 힘든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3.86으로 주드럭을 발휘해 나간다면 순발력이 좋지 못한 정창건 입장에서는 3.92 기어를 쓰는 선수들이 대부분입니다. 그 점 때문에 직선에서 잡힐 수 있다는 점에서 12기 동기생들인 김창수와 공동식의 협공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선발급 4경주는 아쉽게 결승 진출에 실패한 여동안이 축인 것 같습니다. 창원 경기장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아무래도 김일건과 동반 입상이 매우 이렇게 보인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광명 선발급 결승 경주는 문현진이 특별 승급 도전하고 있는데 문제는 충청권 선수들이 너무 많이 출전하고 있기 때문에 충청권이 뭉친다면 문현진 특별 승급 좌절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충청권 선수들이 같은 팀이 아니고 또 지역도 또 많이 퍼져 있기 때문에 협공 나선다는 보장이 없다는 점에서 문현진 이 점만 잘 활용해 나간다면 우수급 승급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광명 선발급 1경주부터 본격적인 예상평 실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광명 선발급 1경주입니다. 이번 편에서 5번 박찬수 뭔가 좀 많이 부족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지만 실력과 기량면에서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상당히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미혼팀 파업을 했었던 박찬수, 김지식과 함께 훈련하고 있는데 김지식은 몸이 상태가 많이 올라왔어요. 하지만 박찬수는 뭔가 좀 아쉬움을 남기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하지만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유리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대부분이 노장 선수들입니다. 나이 많은 노장 선수들과 경합이고 딱히 주도력을 발휘해 나갈 만한 선수가 없다는 점이 단점이 될 것 같은데 그래도 선행 나서수는 김규현이 있기 때문에 박찬수가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나간다면 충청권 연합이 가능하기 때문에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렇다고 김규현이 끝까지 버텨내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박찬수의 뒤를 물고 갈 수 있는 선수가 유리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신영극하고 허은혜가 아무래도 유리한 입장에서 견주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이 중에는 아무래도 허은혜는 박찬수 마크 한다 하더라도 신영극의 자리 양보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박찬수와 신영극의 전략적인 타협 가능성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크 되면 쫓아내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5번과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5번과 3번은 차선으로 기대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면서 5번, 2번, 3번이 아무래도 객관적인 기념에서 앞서 나가고 있기 때문에 5번, 2번, 3번 삼복견주권 단연 돋보인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직전 회차 선전 펼쳐 나갔었던 이범석이 삼복수에서는 낄 수 있다는 점에서 삼복수에서는 변수 가능성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번 편에서 박찬수가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무작정 달려나가지만 않는다면 노장 선수, 막형 선수들과 경합이기 때문에 유리할 것 같습니다. 신영극, 허은혜인데 그 중에서도 신영극 쪽에 좀 더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리면서 이번 편에서 이변 가능성 크진 않습니다만 어차피 박찬수를 놓고 신영극, 허은혜 노려보면 배당이 아무래도 좀 좋지 못한 저배당으로 마무리될 수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박찬수도 하는 거 보면 상당히 좀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과감하게 한번 노려본다면 김규현의 선행을 신영극이 물고 가고 허은혜가 뒤를 막혀 나갑니다. 이범석이 끌어내서 박찬수 괴롭혀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간다면 박찬수도 키가 크진 않아요. 172밖에 안 됩니다. 그 점 때문에 수도권이 뭉칩니다. 그렇게 되면 이변 가능성은 있어요. 신영극의 허은혜라든지 이범석 정도는 노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박찬수가 오히려 시속 안 나오는 김규현 믿다가 직선에서 퍼질 수도 있어요. 넘어서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과감하게 한번 배당을 한번 노려본다면 신영극과 허은혜, 신영극과 이범석 정도는 가능한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힘에서 월등합니다. 완급만 조절해 나간다면 유리해요. 신영극, 허은혜 안에서 신영극 쪽에 주력으로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2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득점에서는 신익희가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김범중이 주드력면에서는 앞서 나가고 있죠. 전일도 참 답답한 견주력 펼쳐 나갔었던 김범중 작년까지는 잘 탔는데 올해 들어서 상당히 좀 재기량을 발휘해 나가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아무래도 비선수 출신이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훈련하는 방법을 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그런 느낌도 있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금정에서 김민수하고 함께 훈련하고 있기 때문에 몸 상태는 나쁜 것 같지 않습니다. 문제는 신익희와 김범중 나이 차이가 22살이나 차이 납니다. 그 점 때문에 과연 김범중이 완급 조절에 나가면서 신익희의 취입을 견제 나갈 수 있느냐 아니면 김범중이 또다시 무식하게 힘을 써서 신익희에게 취입을 당할 것이냐를 놓고 고민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래도 1호 경주만큼은 김범중이 욕심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오히려 김범중이 신익희를 인정하지 않고 이창재나 이용주를 달고 쏴버리게 된다면 신익희는 낙동강 오리알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마크밖에 안 되는 취입밖에 안 되는 신익희라는 점에서
김범중이 잔머리만 굴리면 유리할 것 같아요. 그 점 때문에 4번과 1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4번하고 1번, 4번과 1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뭐 복까지는 함께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만약에 김범중이 신익희를 따돌리려고 한다면 뭐 연대는 박찬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만 뭐 박찬순을 노골적으로 챙겨 나갈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끌어내서 받아갈 수 있는 이창재라든지 발주대 2점 살려 나갈 수 있는 이응주가 후미권 막혀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봤을 때는 이응주보다는 이창재가 좀 더 몸이 좋아 보입니다. 득점은 아무래도 이응주가 앞서 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이창재가 힘을 쓸 수도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김범중이 가게 된다면 전 이창재 정도는 차선을 한번 노려볼 수 있다는 점에서 4번과 1번의 연합 가능성 쪽 주력 승부를 가져가보자는 점 4번과 2번은 차선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문제는 김범중의 시속이죠. 들쑥날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번 편성도 과도한 욕심으로 인해서 힘을 쓰게 되는 작전 펼쳐 나간다면 신익희는 기다리질 않습니다. 이런 편성에서 머리 쳐야지 득점 올라가죠. 2착 만족하는 것보다는 가급적이면 추입발 살려나가면서 김범중 넘어서려고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넘어서게 된다면 김범중 버텨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결국 신익희 뒤를 물고 갈 수 있는 선수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 이응주라든지 이창재를 공략해 나가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편성이 4번하고 1번 양분돼서 팔려나가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신익희 중심으로 이응주와 이창재 노려봐도 뱅해당이 괜찮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번 편성 양분해서 한번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면서 기본적인 전략은 그래도 22살 어린 김범중이 무식하게 때리지만 않는다면 유리할 것 같습니다. 4번 중심으로 1번하고 묶어 나가시는 전략 적극적으로 권해드린다는 점 말씀드리면서 이창재가 후미권 공략해 나갈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3경기입니다. 이번 편성 앞선에서 제가 설명을 했듯이 정창건이 분명 유리한 입장에서 견제를 펼쳐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하지만 편성 자체가 정창건 연이틀 힘을 썼는데 막판 종속이 크게 다운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그 점 때문에 정창건 과연 이번 편성 재기량 발휘 나갈 수 있느냐가 한 건인 것 같은데 이번 편성 변수라는 게 정창건이 3.86의 기아를 쓰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선수들이 3.92를 쓰고 있는데 정창건은 3.86을 쓰고 있어요. 아무래도 같은 기아라면 정창건이 똑같은 시속이라면 유리한 상황인 것 같은데 기아 차이가 분명히 있어요. 그 점 때문에 직선에서 차이가 난다는 점 더군다나 정창건이 선행 선수죠. 순발력이 좋은 선수가 아니에요. 지그시 끌고 가야 되는데 막판에 아무래도 힘이 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컨디션도 무거워 보이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정창건 끝까지 버텨내기로 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동일한 힘에서 동일하게 경기를 이끌어 나가게 된다면 3.86 회전력이 좋지 못한 정창건이기 때문에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전 정창건보다는 노릴 선수 한번 공략해 보고 싶은데 5번 김창수입니다. 직전 회차 정창건 1호 경주 때도 머리로 팔려 나갔어요. 하지만 정관하고 신호재에게 추입당하면서 상당히 좀 고액 배당의 빌미 제공했죠. 정창건은 3착에 만족한 모습을 보여줬는데 이번 편성도 정창건이 힘을 쓰게 된다면 김창수의 몸 상태가 상당히 좋아요. 저질도 마크에 나가면서 2차권까지 진입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김창수도 원래 선행 강자였었죠. 요즘 들어서 조금 고전한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점수가 많이 떨어졌는데 맞다이도 충분히 가능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김창수가 정창건을 상대로 넘어서고 김창수의 뒤는 아무래도 12기 동기생 공동식이 마크에 나가는 작전 펼쳐 나간다면 파업을 같이 했었던 12기 동기생이라는 점에서 정창건 충분히 넘어설 수 있다고 봐요. 그 점 때문에 전 정창건 머리가 아니라 김창수와 공동식의 동반 입상을 먼저 한번 공략해 보고 싶습니다. 5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 쪽에 5번하고 2번, 5번과 2번의 전략적인 연합 쪽에 이번 편성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 전해드릴 수가 있겠고 정창건이 때리고 김창수가 몰가서 살짝 잡아나가는 작전 무시할 수 없죠. 그 점 때문에 5번하고 7번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는 상황 이런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5번, 2번 쪽에 우선 하시되 5번,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 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도 정창건이 무작정 때리기보다는 유승으로 활용해 나가면서 타이밍 조절해 나간다면 김창수 넘어서다 퍼집니다. 정창건이 서두르지만 않으면 돼요. 서두르지만 않으면 된다는 점 유승우만 활용해 나가면서 3, 4코너 짧게만 젖힌다면 무난하게 우승차지에 나갈 수 있죠. 유승우도 버텨낼 수도 있기 때문에 7번과 3번의 동반 입상 가능하죠. 여기에 7번하고 2번의 동반 입상까지는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전 개인적으로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정창권이 3.86밖에 안 된다는 점, 직선에서는 3.92 쓰는 선수들에게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정창근과 김창수와 공동식 5번, 2번 먼저 공략해 보자는 점, 5번, 7번을 차선으로 가져가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4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여동안 전일 이상준에게 역전을 허용당하다 보니까 2차권에 머물렀는데 점수에서 밀리면서 결승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전일도 제가 설명을 했는데 여동안이 유독 토요경주에 약하다. 그래서 이상준을 중심으로 공략해 보자 말씀을 드렸었는데, 하필 이상준만 여동안 취입에 성공한 모습을 보여줬어요. 여동안 이상준은 결승 올라갔고, 여동안은 선발급 2착한 선수 중에서 2명만 올라가는데 점수가 밀렸습니다. 세 번째다 보니까 결승하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말았었는데, 컨디션이나 몸 상태는 괜찮습니다. 여유가 있어요. 편성 자체가 쉽기 때문에 여동안 강국 나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한데 전일처럼 또 무식하게 경주를 끌어나간다면 또다시 잡힐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점, 잡힐 선수는 5번 김일권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그 점 때문에 여동안 입장에서는 차분하게 경주를 진행해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박형태라든지 박진홍을 몰고 가면서 3, 4코너 지점에서 반바퀴 지점에서 타이밍 잡는다면 김일권이 넘어서긴 버거울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이번 편성에서만큼은 여동안과 김일권의 동반 입상이죠. 창원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입니다. 창원 경기장에서 함께 훈련하고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굳이 정면 대결 펼쳐 나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전일도 동기생을 챙겨 나갔었던 여동안, 김일권이 달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문제는 또다시 타종부터 때려버린다면 김일권에게 잡힐 수가 있기 때문에 복승까지는 함께 염두하시되 2번하고 5번 동반 입상 쪽 매우 기대가 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여동안이 때렸을 때 취입 나올 수 있는 선수가 김일권밖에 없어요. 그 점 때문에 취입 약한 선수를 달고 때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은데, 때리게 된다면 제가 봤을 때는 조항우가 후미권 물구는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2번과 1번 정도는 차선 가져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이번 편성은 쉽게 갈 수 있는 편성인 것 같습니다. 여동안하고 김일권의 전략적인 타협이 우선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타종부터 때렸다간 김일권에 잡힐 수 있다는 점에서 쌍복 승부로 2번하고 5번 쌍복 승부로 적극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광명 선발급 결승 5경주입니다. 이번 편성 문현진이 득점에서 앞서 나가고 있어요. 이번에 차 특별승급 도전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눈을 씻고 찾아봐도 문현진하고 문현진이 협공을 펼쳐 나갈 만한 선수가 없기 때문에 이번 편성 신중함이 요구된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 미원팀 4번하고 7번이 협공을 펼쳐 나갈 수 있죠. 여기에 김일규는 대전입니다. 또 배석현 세종팀 선수라는 점에서 아무래도 충청권 선수들이 무려 4명이나 출전하고 있는 만큼 문현준 쉽지만은 않은 경주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과연 특별승급 성공할 수 있느냐가 한 건 이란 점 말씀드리고 싶은데, 충청권 선수들이긴 합니다. 하지만 넓게 보면은 아무래도 대전, 미원, 세종이죠. 양분되어 있는 상황이라는 점, 또 나이 차이도 꽤 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충청권 4명이 적극적으로 연합 펼쳐 나간다는 보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전 개인적으로 전일 타종부터 때렸었던 배석현이 자신감 찾아 나가기 위해서 이번 경주도 또 때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때리게 된다면 문현진이 1호 활약 나가면서 직선 취입발 살려 나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그 점 때문에 5번을 활용해 나갈 2번의 직선 취입발 한번 공략해 보자는 점에서 2번과 5번 동반 입상 쪽에 우선에 봐달라는 말씀을 전해드릴 수가 있겠는데, 복승을 함께 염두하신 전략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문현진의 뒤를 물고 갈 수 있는 선수 김일균 것 같습니다. 2번과 1번 정도는 차선으로 2번과 1번 정도는 차선으로 가져가고 싶은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2번, 5번 쪽에 우선하시되 복까지는 함께 염두에 두셔야 된다는 점, 2번과 1번은 차선으로 가져가 볼 수 있는 편성이라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앞선에서 언급했다시피 문현진 혼자만 왕따 당할 가능성도 상당히 높아요. 그 점 때문에 아무래도 충청권이 뭉치게 된다면 배석현이 시속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전일도 타종부터 때리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앞선에서 어중간하게 끌어내서 받아가거나 오히려 문현준이 특별승급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때리고 배석현이 몰고 가게 된다면 곽훈신이나 김일규가 후미권 막혀 나가면서 쫓아 들어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을 것 같습니다. 물론 파업
A급과 B파업으로 나눠지긴 했습니다만 배석현이 시속감이 좋기 때문에 김일규가 쫓아가고 곽건신이 막혀 나가는 작전 가능하기 때문에 5번하고 1번이라든지 5번하고 7번 정도는 차선으로 함께 공략해 보자는 점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문현진의 몸 상태가 좋다는 점 특별 승급 도전하고 있기 때문에 뭔가 승부수를 띄울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2번하고 5번 동반 입장 쪽에 우선하시되 복승 중심 2번하고 1번 차선 기대해 보자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준비한 선발급 경주는 여기까지입니다. 본장이나 지점에서 경륜왕을 구입하시고 저의 설명을 들으시게 된다면 아무래도 경주 분석에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되실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이버나 다음에서 경륜왕 또는 KR레이싱을 검색하시게 된다면 PDF 다운 받으셔가지고 컴퓨터로도 경륜왕 보실 수가 있고요. 핸드폰 플레이스토어에서 경륜왕을 다운로드 받으시게 된다면 핸드폰으로도 경륜왕 보실 수 있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분석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우스급에서 다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